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할 내용은 2장에 지금 우리가 강의 시작한 지 이제 2주가 지나고 이제 3주째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에 굉장히 좀 차근차근 강의를 하는 바람에 좀 강의 진도가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데 이미 연속체역학을 수강한 사람들은 좀 약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연속체역학 수강한 사람 누구 하나 코멘트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조은이 그 연속체역학 수강했었지. 지금 강의가 조금 진도가 너무 연속체역학에서 이미 다 공부했던 건데 너무 좀 느린 감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연속체역학 수강하지 않고 또 이 과목 수강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약간 좀 묘하긴 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강의 속도를, 그러니까 그 진행 속도를 살짝 느리게 가다가 이제 점점 이걸 좀 가속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또 그 연속체역학 수강한 사람들은 한번 수강했다고 표시를 해볼까요? 제 생각에는 한 4~5명, 4명 정도는 수강했을 것 같은데,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지연이, 이승철, 박준이 이 정도가 안 한 것 같고, 자 어쨌든 뭐 보니까 과반수가 거의 과반수 수강 안 했네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속도를 오늘 높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속도, 가속도, 물질 미분, 그 다음에 속도 구배, 그리고 요소들의 선요소, 면요소, 최적요소의 물질 미분, 그리고 변형속도와 핀테서, 그리고 시간이 허용한다면 요 다음 세 번째 강의 자료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 금요일에도 지난 시간처럼 간단한 퀴즈, 간단한데 계산량은 좀 많죠. 그래서 이제 뭐 계산량이 너무 많지 않게 제가 좀 고려를 해가지고 25분 정도 이내에 풀 수 있도록 좀 단순하게 퀴즈 문제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속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걸 하니까 이게 레이저 포인터가 안 되는군요. 레이저 포인터가 할 수 없습니다. 크게 키운 다음에 전체 화면을 한 다음에 전체 화면에 대해서 화면을 띄우고 그 다음에 레이저 포인터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자,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모니터로 확인합니다. 조금 속도, 가속도, 물질 미분이 조금 글씨가 가렸네요. 이 위로는 더 안 올라가는군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있을 테니까 같이 보면서 중요한 것만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항 필요하다면 필기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준 모양, 현재 모양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현재 모양이 시간 t에서의 모양이라면 살짝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은 현재 시각 t라고 한다면 t 플러스 델타 t가 됐을 때, 즉 지금 시각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모양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r하고 하첨자로 지금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는 것 보이죠? t 플러스 델타 t의 모양.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조금 앞으로 조금 살짝 미래의 모양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걸 겹쳐서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모양은 지금 그림 하나에서 겹쳐서 그리고는 있지만 이게 한순간에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상으로 상상을 통해서 세 개의 모양을 한꺼번에 그려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한꺼번에 그려본다면 요 그림처럼 보일 것이다. 이런 그림을
지점을 지금 세 개의 모양을 그려놨어요. 이해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이제 기준 모양에서 관심 있는 질점이 P, 대문자로 썼죠. 그리고 요 P의 위치 벡터는 라지 X. 그 다음에 현재 모양에서 관심 있는 점은 스몰 p를 쓰고 이름을 붙이기를 스몰 p를 붙였고 그 다음에 특별히 현재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타임의 머리글자 t를 나타냈어. pt는 현재 시각에서 질점의 위치. 그리고 그거의 위치 벡터는 스몰 x 벡터의 하첨자 t. 그 다음에 질점의 위치를 하나 더 표시했는데 뭐냐면 시간 델타 t가 흘러서 지금 시각 t에서 시간 델타 t가 흘러서 시각 t 플러스 델타 t가 됐을 때 질점의 그 이름을 스몰 p의 하첨자 t 플러스 델타 t로 그 질점의 이름을 붙이고 위치 벡터는 스몰 x의 하첨자 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붙였어요. 즉 현재 pt점의 위치에서 pt로 이름 붙인 그 위치에서 pt 플러스 델타 t 위치로 살짝 옮겨갔다 이런 얘기야. 오늘 할 얘기는 요 두 질점 사이의 얘기예요. 두 질점의 위치 변화에 따른 얘기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선 이 위치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해 갔는가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질점의 빠르기를 벡터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속도 벡터라고 부르는 거죠. 이 속도 벡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요 밑에 이렇게 정의가 되죠. 속도 벡터는 t 플러스 델타 t 때의 x점의 위치,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x하고 하첨자 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나타낸 것을 정확하게 원래 x가 스몰 x가 라지 x와 시간 t의 함수였잖아요. 그죠? 근데 라지 x는 기준 모양에서의 좌표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하고 무관해요. 왜냐하면 특정한 시각 t0에서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이 특정한 시각에서의 질점의 위치 라지 x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각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시각이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라지 x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시간 t하고 라지 x는 서로 무관한 독립 변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라지 x의 t 플러스 델타 t는 뭐를 상세하게 나타내는 거냐면 바로 요 그림에서 스몰 x의 하첨자 t 플러스 델타 t 한 것을 상세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위치 요거를 이제 변이 벡터라고 그러죠, 그죠? 현재 시각에서 위치해서 그 다음에 약간 델타 t가 지났을 때 위치 벡터에서 현재 시각 위치 벡터 뺀 것을 변이 벡터라고 그래요. 요 변이 벡터를 나타낸 건데 뭘 뺐냐면 현재 시각에서 질점 위치 벡터 스몰 x의 라지 x, t. 요 변이 벡터가 시간 그 주어진 시간 델타 t 동안에 얼마나 변화했느냐 하는 게 바로 속도 벡터란 말이죠. 그래서 델타 t로 나눈 다음에 델타 t를 굉장히 작게 하면 즉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속도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편미분 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를 써서 스몰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t에 대해서 미분한 도함수인데 단 어떻게 미분한 도함수냐 x는 스몰 x는 두 개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두 개란 말이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라지 x라고 하는 독립변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라는 독립변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둘 사이는 완전하게 서로 무관해요. 그죠? 완전히 서로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각 t0일 때 딱 잡은 게 x라고 하는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가 어차피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종류를 상수로 두고 그래서 여기 지금 가로 밑에 하첨자 라지 x를 붙였죠. 이걸 상수로 둔 상태에서 시간 변수 t에 대해서만 편미분한 결과다. 즉 편미분 도함수다. 이거를 나타내는 기호로 요 괄호 밑에 하첨자로 라지 x를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게 속도 벡터의 정의가 되죠. 그런데 이 속도 벡터를 만약에 성분으로 나타내면 자, 이 벡터를 성분 3개로 나타낼 수 있죠. 3차원에서는. 그 성분 3개 중에 하나를 대표해서 VI, 하첨자 I로 표현을 하고 그 VI 성분은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XI 성분, XI 성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즉 xi 방향으로 변이 벡터 성분이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변화를 했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xi를 델타 t로 편미분한 거를 단 라지 x, 시간과 무관한 변수인 또 다른 변수인 라지 x를 묶어놓고 편변 함수를 구한 것이다. 그래서 요 vx 역시 스몰 x와 t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스몰 x는 라지 x와 t의 함수죠. 그죠? 라지 x와 t는 서로 완전히 독립 변수고, 그렇기 때문에 요 라지 x와 t를 직접 이 스몰 x의 자리에 넣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라지 x와 t의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지금 등호를 썼죠. 등호를 썼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값은 여전히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각 성분의 값은.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럼 뭐가 바뀐 거냐? 뭐가 바뀐 거예요? 변수가 바뀐 거죠. 변수가 바뀌었으니까 같은 값을 주려면 함수의 모양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는 뭐 그냥 예를 한번 사례를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저 위치에 굳이 가 있기 때문에 마치 현재 모양의 변화 이거랑 뭔가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 이 내용은 이 내용의 사례를 설명한 거죠. 즉 이런 얘기예요. fx가 x자승 플러스 c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 x의 함수가 있다. 근데 x가 y 플러스 a다. 그러면 x 위치에 y 플러스 a 대입하면은 이번에는 f 해시 y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데 함수의 모양은 첫 번째 줄에 비해서 조금 바뀌었죠. 그죠? 자, 요 함수의 모양하고 요 함수의 모양은 살짝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함수 모양이 달라졌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위에다가 함수 위에다가 햇을 썼어요. 하지만 같은 값을 나타내고 있죠. 동일한 질점에 대해서는 같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유념해야 돼요. 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나요? 별다른 질문이 없으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속도 벡터로부터 가속도 벡터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가속도 벡터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속도 벡터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가속도 벡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속도 벡터는 t 플러스 델타 t 질점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질점 p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하는데요. 질점 p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속도 v가 이 앞 슬라이드에서 스몰 x와 t의 함수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라지 x와 t의 함수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t만의 함수로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서로 완전한 독립 변수 라지 x와 t만의 함수로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앞 슬라이드의 표현을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실은 요 표현의 요 v 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v 햇이 들어가야 되죠. v 위에 햇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랬을 때 요 델타 t 시간 동안에 그 v 값이 어떻게 변화했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것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v 위에다가 햇을 붙이는 게 옳죠. 자, 그런데 이 v 햇은 라지 x와 t의 함수지만 스몰 x와 t의 함수로 동일한 질점에 대해서 스몰 x와 t의 함수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즉 현재 좌표계에서 vi를 나타낸다면 vi가 요거는 여기 지금 써놨네요. 근데 지금 요 두 번째 그 설명은 뭐를 지금 나타내고, 지금 계속 내가 빨간색으로만 글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식상할 것 같기도 하니까 파란색으로 좀 써보자. 자, 여기 VI는 지금 뭐를 갖고 온 거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T가 좀 이상하게 써졌네요. 자, 필기한 거 파란색으로 필기한 거 보이죠? 모니터 화면에서 좀 보이는군요. 아니, 제 핸드폰이 접으니까 화면이 반밖에 안 보이는군요. 자, VI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지금 이제 VI가 지금 스몰 x와 T의 함수로 표현된 함수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동일한 질점에서 속도 벡터인데 그 속도 벡터를 스몰 x와 T 함수로 표현하면은 x는 t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스몰 x는 그죠? 스몰 x가 t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도함수를 구해야 되냐면 스몰 x를 묶어놓고 t로 한번 미분하고 이번에는 스몰 x에 대한 미분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왜냐하면 스몰 x가 t의 함수니까. 자, 그래서 체인룰, 연쇄 법칙을 활용을 해서 VI를 XJ로 편미분한 다음에 이번에는 XJ가 역시 T의 함수니까 XJ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특히 편미분, 라지 X를 묶어놓고 편미분을 한 결과를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T에 대해서 제대로 미분을 하는 거죠. T의 효과를 다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 지금 빨간색으로 사각형 표시한 거는 요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뭐로 이미 정의를 했냐면 속도 벡터 VJ다. 그러니까 속도 벡터의 성분 VJ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첫째 항은 그대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요 두 번째 항의 왼쪽 곱해지는 상대는 VI, J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편미분의 약속이죠. 그다음에 오른쪽 두 번째 항의 오른쪽 곱해지는 것은 이미 정의한 바 있는 VJ를 써서 나타냈어요. 그리고 요런 작업, 그러니까는 가속도 벡터를 구하는 절차 요 두 개의 항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 요거 전체를 우리가 기호 하나로 정의를 했어요. 어떤 기호로 정의를 했냐면 라지 D의 라지 D dt 분모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도함수 그러면은 스몰 d를 쓰거나 아니면 편미분에 대한 도함수 라운드를 쓰거나 이러는데 그런 것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미분은 좀 특별한 미분이다. 뭐에 대한 미분이냐면 바로 질점을 쫓아가면서 그 질점의 변화율을 보고 질점에서 어떤 물리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름 붙이기를 요 밑에 있는 요 밑에 나타낸 것처럼 머티리얼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말로 정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물질 도함수예요. 물질 도함수. 그런데 이 작업은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는 작업을 우리가 보통 미분,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와 강의 자료에는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물질 미분이라고 번역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함수, 함수 자체를 정의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 어떤 도함수를 구하고 있는 거냐라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즉 물질 미분은 어떤 미분이냐 하면은 질점 하나를 계속 쫓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라지 D 오버 라지 D T VI의 물질 도함수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기호로 나타낼 때는 VI의 위에 점을 찍어서 요거 VI 질점에서의 변화율이다. 질점에서 속도가 얼마나 그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느냐 하는 걸 나타낸다. 자, 물질 미분하고 그 다음에 물질 미분에 반대되는 의미가 반대는 아니지만 서로 비교되는 의미가 뭐냐면 공간 미분이에요. 공간 미분은
그냥 요것만 구하는 거죠. AI에서 첫 번째 항 요것만 구하면 공간 미분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변화율 자체를 우리 어떤 공간에 딱 점의 위치를 하나 지정해 놓고 그 안을 통과하는 모든 질점이 모든 질점에서 그런 물리량이 얼마만큼씩 변화하는가를 쳐다보면 그냥 공간 미분인데 우리는 지금 더 관심 있는 건 사실 질점을 쫓아가면서 그 질점의 성격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한 빠르기로 변화했느냐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응력의 변화율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질점을 쫓아가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응력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속도가 변화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점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그 속도의 변화율이 얼마인가.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변형률도 마찬가지. 질점을 쫓아가면서 얼마만한 변형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관심이 있어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물질 미분을 사용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물질 미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 벡터는 속도 벡터를 물질 미분한 건데, 즉 속도 벡터의 물질 도함수가 바로 가속도 벡터라고 정의되는 것인데, 물질 미분은 만약에 속도 벡터가 공간좌표 스몰 x와 그 다음에 시간 t 함수로 표현이 돼 있었다면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v i, j를 구하고 그것을 v와 내적을 시킨 결과를 추가로 한 항을 더해줘야 된다. 물질이 이동하는 효과를 추가 두 번째 항으로 더해줘야 된다. 자, 이 v i, j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불러요. 속도 구배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속도 구배는 이제 뒤에 또 정의가 나오니까. 자, 교수님 라그랑지 기술방 질문이 하나 나와서 읽어보겠어요. 기술방을 써서 미분을 구한 경우에는 공간 미분이라고 하고 여기 미분을 구한 경우에 물질 미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고 공간 미분과 물질 미분은 바로 방금 얘기한 요 가속도가 지금 속도에 대해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가속도라고 지금 정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질점을 쫓아가면서 미분한 것을 물질 미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항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항이 두 개가 있어요. 두 번째 항을 고려하는 것을 물질 미분. 그다음에 첫 번째 항만 고려하면 공간 미분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항까지 고려해서 더해주면 그게 물질 미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기준 좌표계에서 공간 미분은 뭐와 똑같으냐면 물질 미분과 똑같겠죠. 기준 좌표계에서는. 그러니까 기준 모양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게 그 물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시각에 왔어요. 이 현재 시각에서 각 질점들이 갖고 있는 물리량이 변화하는 속도, 빠르기, 변화율을 구하는 게 바로 물질 미분이죠. 자, 요거는 뭐 공간 미분과 물질 미분은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지금 각자 어디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실에 앉아 있다라고 혹은 자기 방에 앉아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연구실 창문을 열었어요. 연구실 뭐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창문이 있는 연구실이 좋은 연구실이죠. 창문을 열어서 그랬더니 새들이 막 날아간단 말이에요. 새들의 체온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떤 새는 36도, 어떤 새는 37도, 어떤 새는 38도, 39도 이랬을 때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고 새가 지나가는데 그 새의 온도가 바뀌는 비율을 쳐다보고 있다. 그럼 그게 공간 미분이죠. 그죠? 공간 미분. 그러면 창문을 지나는 새의 온도는 시간당 얼마만한 속도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물질 미분은 뭐냐면 그 중에 새 한 마리를 딱 찍어서 그 새를 계속 우리가 이제 쫓아가면서 쳐다보면은 그 새의 온도가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그 작은 양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에 대한 그 빠르기를 보는 게 바로 물질 미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어디 보자. 이 영서가 속도는 두 변수 xt 또는 갖고 가지고 세 변수가 난 이해도 우선 오민규는 이제 두 번째 비율을
들어서 이제 이해를 했고. 자, 영서가 질문을 했는데 모두 지금 채팅창이 보이죠? 속도는 두 변수를 갖고 있고 가속도는 세 변수를 갖는 함수라고 이해도 맞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자, 가속도 역시 이렇게 속도와 똑같아요. 가속도 역시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의가 아니라 정리죠. 자, 가속도는 이기도 하고 이건 먼저 쓰죠. 자, 이거는 여전히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스몰 x의 자리에다가 라지 x와 t의 관계를 그대로 대입해 넣으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될까요? 라지 x와 t의 함수가 되겠죠. 그죠? 가속도 a 자체도. 그랬을 때는 그 함수의 모양은 원래 해시 없었을 때 그냥 가속도 a 벡터라고만 썼을 때 하고는 함수 모양이 살짝 바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뀐 효과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a에다가 햇을 써서 붙이면 함수의 모양은 살짝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각 성분 값은 여전히 같을까요? 그 같은 질점이라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냐면, 가속도는 스몰 x와 t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라지 x와 t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죠? 일단은 거기까지 정리돼요. 그리고 굳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으면 일부만 스몰 x하고 라지 x를 막 섞어서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건 정리가 아니라 사실은 더 어지르는 건데. 근데 그렇게 쓸 필요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요. 가속도 역시 스몰 x와 t의 함수일 수 있고, 스몰 x와 t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지 x와 t의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별로 필요는 없지만 스몰 x, 라지 x 그리고 t의 함수로 써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다른 사람들 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는 뭐 두 변수, 세 변수 함수 다 맞죠. 근데 굳이 세 변수 함수로 이거는 꼭 그것만의 함수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같은 값을 동일한 질점에서 같은 값을 주는 벡터면 되는 거니까. 그런 벡터 함수면 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ES3라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자, 가속도 벡터의 정의. 스몰 x와 t의 함수로 표현되었던 v를 스몰 x를 고정한 상태에서 t로 한번 편미분을 했다면 반드시 두 번째 항을 더해줘야 된다. 만약에 v가 라지 x와 t의 함수, 즉 v 햇으로 표현됐었더라면 라지 x를 고정하고 t에 대한 그 편도함수를 구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두 번째 항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미분 연산자 라지 d 오버 라지 dt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t에 대한 편도함수하고 단 여기 하첨자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스몰 x는 고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v하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v의 그레디언트를 서로 곱한 이건 일종의 연산자 기호 약속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v에다가 요 그레디언트를 취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요 오른쪽 하단의 오른쪽에 보면 그레디언트 v는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x 혹은 성분으로 쓰면 라운드 vi 오버 라운드 xj 그리고 성분의 개수는 3 곱하기 3 해서 9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것은 미소 요소들에 대한 물질 미분인데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뒷페이지를 한번 먼저 살짝 갖다 놓은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뒷페이지 그림이 하나 있으니까. 자, 이게 우리가 맨 처음 그림에서는 안 그려놨었는데 요 미소 선요소를 하나 그려놨어요. 미소 선요소를 그려놨는데 요 미소 선요소가 미소선요소 라지 X가 스몰 dx가 됐어요. 그러면 미소선요소의 를 구성하는 두 개의 질점 P와 P 프라임은 P와 P, 그러니까 라지 P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스몰 P와 스몰 P 프라임은 각각 속도 벡터 V와 V 플러스 DV를 갖고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D, 스몰 dx와 dv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강의 내용으로 돌아가면 스몰 dx를 어떻게 변환하면 스몰 dv가 될 것인가. 자, 스몰 dv라고 하는 거는 v가 아까 스몰 x와 t의 함수일 수 있다고 했죠. 여기다가 다시 한 번만 아까 영서가 물어본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연 뭐의 함수냐. V는 속도 벡터는 동일한 벡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벡터인데 단지 뭐의 함수로 나타냈느냐. 스몰 x와 t의 함수로 나타냈냐. 라지 x와 t 함수로 나타냈냐. 스몰 x와 t 함수로 나타냈다고 본다면 v를 스몰 x로 편미분한 다음에 체인 법칙이죠. 그러니까 체인 룰, 연쇄 법칙이죠. v가 스몰 x의 함수니까 스몰 x로 편미분한 다음에 dx를 곱하면 dv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d 스몰 x 오버 라운드 스몰 x 오버 라운드 스몰 v 오버 라운드 스몰 x는 바로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그레디언트 v라고 이미 정의를 했었죠. 그리고 요게 텐서기 때문에 이름 붙이기를 속도 구배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요거를 L이라고 정의를 해요. 요 속도 구배는 요 바로 밑에 정의가 나와 있죠. 속도 구배 L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자, V를 스몰 x와 t의 함수로 나타냈으면 그 V i번째 성분을 x j번째 성분으로 편미분한 편도함수를 각 성분 3 곱하기 3 성분으로 갖고 있는 그런 텐서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서 정의한 대로 우리가 이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은 이번에는 스몰 x를 만약에 다시 자 VI의 정의에 따라서 쓰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죠? VI 아까 속도 벡터 정의가 바로 뭐냐면 질점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질점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래서 속도 벡터 요걸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요 VI가 결국은 질점의 위치를 물질 미분한 결과이기 때문에 물질 미분한 결과를 요 xi 위에 점 도트로 나타내서 xi라고 하는 위치 자체를 물질이 점하고 있었던 위치 자체를 위치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그 동일한 질점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나타내는 게 속도 벡터니까 점을 찍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vi, j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i 도트의 콤마 j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요 속도급의 L을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각종 물리량들을 기하학적인 물리량을 전부 속도구배와 연관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변형구배의 성분인데 변형구배가 FIK 즉 FI 여기다 이제 혹시 변형구배 뭐였더라 하고 약간 헷갈린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써놓도록 하죠. FIK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FIK의 물질 미분은 위에 점을 찍어서 그냥 나타냈죠. 그런데 이거를 약속된 기호 라지 D로 나타낸다면 라지 D 오버 라지 DT. 그런데 그 뭐에 대해서 물질 노함수, 물질 미분을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FIK. FIK는 뭐냐? XI, K다 이거예요. XI, K는 바로 요거죠, 그죠? 요건데, 자, 요게 지금 결국 뭘 나타내고 있냐면 시간 혹은 공간 좌표 스몰 x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스몰 x는 시간이 바뀜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에요. 하지만 라지 x는 시간이 바뀐다고 해서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동일한 질점이라면. 동일한 질점에 기준 시각에서 라지 x는 상수란 말이에요. 일정한 값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스몰 xi에 대한 물질 미분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요 밑에 빨간 글씨로 나타냈어요. 물질 미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뭐만 물질 미분하면 되느냐면 분자에 해당하는 것만 물질 미분하고 분모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xi 도트의 콤마 k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xi 도트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속도 벡터 v잖아요. v의 속도 벡터 v를 스몰 x t로 나타낼 건, 뭐 라지 x t로 나타낼 건, 그 중에서 만약에 스몰 x와 t의 함수로 나타냈다면 속도 벡터를, 그러면은 이게 스몰 x의 함수니까 스몰 x에 대해서 체인룰을 써가지고 스몰 x에 대해서 체인룰을 써서 여기 하첨자 i를 썼으니까 이제 요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하첨자 j를 써서 스몰 x j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여기 분자에 스몰 x j 두고, 그다음에 요 오른쪽 원래 분모에 라지 xk 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 이게 이제 연쇄 법칙이죠, 그죠? 연쇄 법칙 체인을. 그래서 앞쪽은 뭐냐? 앞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텐서는 뭐냐? 바로 LIJ 텐서다 이런 얘기. 바로 요 위에 있었죠, 그죠? 스몰 xi의 도트 콤마 k LIJ. 오른쪽은 뭐냐? 스몰 xj 콤마 k다. 즉 FJK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두 텐서, 두 행렬의 곱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왼쪽 텐서는 L 텐서, 즉 속도급의 텐서. 오른쪽 텐서는 F 텐서, 즉 변형급의 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분으로 나타낸 변형급의 변화율 F 닷은 FIK 닷은 행렬 텐서식 표현으로 나타내면 볼드 F, 굵은 F 위에 점을 찍으면 L 곱하기 F 하면은 그 바로 굵은 F에 점을 찍은 것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죠. 즉 변형급의 텐서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변형급의 텐서의 물질 미분 결과는 F에다가 L을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로 요약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변형급의 텐서의 옆 텐서의 물질 미분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요걸 미리 한번 생각을 하면 돼. 어떤 텐서 자기 자신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옆 텐서를 곱하면 그게 뭐냐면 단위 텐서 혹은 단위 행렬 i가 돼요. 그죠? 그래서 대각선이 1인 상수 텐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의 물질 미분을 구하면 상수 텐서의 물질 미분을 구한 거니까 구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거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로 텐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면 두 텐서의 곱을 물질 미분한 거예요. 이 두 텐서의 곱을 물질 미분하더라도 미분했을 때 그 뭐라나 배분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적용이 돼서 두 함수 곱을 미분하면 앞 함수 한번 미분한 다음에 뒷 함수 곱한 거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앞 함수 그대로 놔두고 뒤 함수 미분한 거 곱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두 함수 곱의 미분을 구할 수 있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앞 함수 왼쪽에 있는 함수죠. 그러니까 앞 함수는 왼쪽에 있는 함수, 왼쪽에 있는 텐서의 물질 미분. 요거는 오른쪽에 곱해진 텐서의 물질 미분. 그래서 F.F 역행렬을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왼쪽에서
그 f의 역행렬을 곱해주면 f의 역행렬을 곱해주면 자 요게 이제 오른쪽으로 넘긴 거죠. 그죠? 그런데 역행렬 곱해준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되는군요. 요걸 먼저 정리를 했군요. 요 F-은 우리가 방금 LF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LF를 여기다가 요 F' 집어넣으면 LF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곱해지냐면 F의 역행렬이 곱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하고 F 역행렬 곱하면 그게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L로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등식의 양변에 F의 역행렬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곱하면 그러면 F의 역행렬하고 F가 곱해지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F의 역행렬이 곱해지겠죠. 이 자리에. 그 결과가 바로 이 결과죠. 그러니까 F의 역행렬의 물질 미분은 마이너스의 F 역행렬의 L을 곱한 거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조금 빨리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마치 그 일반 함수 두 개를 지금 텐서 두 개 곱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한 건데 함수 두 개 곱한 거에 대해서 설명한 거가 거의 비슷해요. 그 동작 자체는. 자, 여기까지 혹시 그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고 없으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까요? 질문 있는 사람. 다 이해가 잘 됐나요? 여러분들 예습을 잘 하기 때문에 뭐 미리미리 그 공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체크를 꼭 해봐야 되겠다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강의 시간 후반부에 퀴즈 시험으로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면은 대부분 이제 나는 잘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요게 이제 미소 요소들의 변화율인데 우선 선 요소의 변화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적 요소의 변화율, 그 다음 세 번째는 면적 요소의 변화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선 요소의 변화율은 쉽게 얘기하면 선 요소가 그 물질 미분하게 되면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선 요소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벡터니까 뭐 회전 효과까지 다 포함을 하겠죠. 자, 우선 선 요소는 스몰 dx는 라지 dx의 dx라고 하는 벡터를 f로 변환시킨 결과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f 곱하기 라지 dx인데 라지 dx라고 하는 거는 시간하고 무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f의 변화율만 생각하면 되죠. f의 물질 미분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f의 물질 미분은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LF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L에다가 F 곱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라지 DX를 곱한다. 그러면 라지 DX, F 곱하기 라지 DX가 뭐였어요? 이게 바로 스몰 DX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L 곱하기 스몰 DX가 된다. 즉 선요소 스몰 DX의 변화율, 물질 미분은 자신에다가 L로 변화시키면 바로 변화시킨 결과 벡터가 된다. 빠르기에 그 선요소가 변화하는 빠르기의 벡터를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최적 요소의 변화율인데요. 최적 요소의 변화율은 스몰 dv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여기 있죠. 파란 원으로 구분해서 나타내도록 하죠. 스몰 dv는 j 곱하기 라지 dv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글씨가 조금 이상하게 써졌죠. 자,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민규 군이 중요한 질문을 해줬어요. 라지 x는 스몰 x와 t 함수로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t 함수도 될 수 있는 거냐? 시간은 왜 무관하다고 얘기하느냐?
지금 이 얘기죠, 그죠? 자,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거 뭐 우리 저기 마이크 켜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의견 얘기하기 바랍니다. 우선 조은이부터 의견 얘기하죠. Recording in progress. 그래서 조은이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은 서동엽, 김희수, 이승철, 이영석. 서동엽 군 한번 의견 얘기해 볼까요? 자, 지금 오민규 군이 문제 제기했어요. 라지 x는 분명히 스몰 x와 시간 t 함수로 나타내진다. 그런데 왜 시간에 무관하다고 얘기하는 거냐? 지금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라지 x를 스몰 x랑 t로 나타낼 때는 스몰 x가 기준으로 t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예, 그냥 라지 x만 놓고 봤을 때는 그게 기준이라 가지고 t로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헷갈리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나타내면 그 오민규 군이 채팅창에 보여준 것처럼 나타내면 사실은 t가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아마. 우선 그냥 물리적으로 먼저 설명하죠. 자, 기준 시각에서 어떤 우리 관심 있는 질점의 좌표를 라젝스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바뀔 리가 없어요. 그죠? 자, 더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가시화시키기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체, 특히 연속체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뭐라고 가정하라 그랬죠? 밀가루 반죽 덩어리 혹은 뭐 진흙 덩어리, 뭐 진흙 반죽 덩어리 이런 거로 생각하면 쉽다 그랬죠. 그중에 밀가루 알갱이들이 수도 없이 많은 알갱이들이 밀가루 반죽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시각이 12시 50분, 52분 정도 됐는데 2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시 50분에 이 밀가루 반죽 덩어리 중에 우리가 관심 있는 특별한 한 밀가루 알갱이가 12시 50분에 차지하고 있었던 좌표. 요거는 시간에 대해서 상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질점이 우리가 이제 손으로 밀가루 반죽을 막 천천히 그 힘을 가해서 반죽을 막 뭉개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분이 지난 2분 동안에 막 뭉개고 있어요. 그럼 다른 위치에 갔겠죠. 그죠? 그 위치가 바로 스몰 x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초 또 계속 뭉개고 있는 동안에 10초 후에 또 그 질점, 즉 밀가루 알갱이가 또 어떤 위치로 이동했다면 요거는 또 다른 위치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질점 위치가 계속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함수예요. 스몰 x는 당연히 시간의 함수인데 자, 라지 x는 처음에 50분 우리가 아주 딱 지정해 놓은 시간 50분에 12시 50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밀가루 알갱이, 즉 질점의 위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무관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건 할 수 있죠. 지금 오민규 군이 이제 지적한 건 뭐냐면 자, 스몰 x가 라지 x와 t의 함수니까 그거의 역함수를 구해서 라지 x를 스몰 x와 t의 함수로 해서 그 자리에 거꾸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t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니냐. 시간 t가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한번 변한 횡렬에 역변환을 시킨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그 사례를 하나 들어서 해봐야 되겠지만 t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상수 x만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수들만 쪼르륵 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뭐 퀴즈 시험이나 과제물을 통해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교재에 보면 시간 t가 개입되어 있는 변환 행렬이 그 예제들에 조금 몇 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한번 꼭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답이 됐나요? 일단은 12시 50분에 우리가 관심 있었던 알갱이 위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간단하니까. 그러면은 강의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기를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러니까, 스몰 dv는 j 곱하기 라지 dv. 자,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즉, 그 변화율, 즉 물질 미분을 구하는 건데 j는 시간의 함수 있어요. 근데 라지 dv는 시간의 함수가 아니죠. 그죠? 역시 똑같은 논리예요. 특정 시각에서 어떤 미소 요소의 최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코비안 J만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면 된다. 그런데 J라고 하는 거는 바로 디터미넌트 F인데 이 디터미넌트 F는 구체적으로 뭐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의 식 2.93을 참조하기 바래요. 식 2.93을 참조하면 그런데 그게 이제 거기 약간 그 타이핑 에러가 있는데 교재를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볼까요? 식 2.93 위에 식 2.20b에 의거하여 J는 디터미넌트 F는 6분의 1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식 20.b가 아니고 식 2.18b예요. 20b가 아니고 18b. 좀 미리 고쳐놓기 바래요. 그래서 요 쭉 절차를 따라가면 이것도 뭐 일일이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과제물이나 퀴즈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를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LIIJ, J-은 LIIJ다. 그래서 DV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JDV가 스몰 dv니까 트레이스 혹은 LII 곱하기 스몰 dv다. LII라고 하는 거는 하첨자가 두 개 있는 거죠. 두 개 있는 것은 대각선항을 전부 다 더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약간 코멘트를 해놓은 건 뭐냐면 아이소코릭 모션, 즉 부피 일정 운동 혹은 최적 일정 운동을 따르면 대각선의 합이 제로가 된다는 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생각이 갑자기 그런 얘기 언제 했었지? 이렇게 그 생각이 드는 학생은 요거를 한번 다시 아이소코릭 모션을 언급했던 부분을 찾아보기 바래요. 네, 면적 요소의 변화율은 면적 요소라는 게 DA는 자코비안 J 곱하기 F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는 이건 뭐의 약속이냐면 역행렬의 트랜스포즈다. 이걸 약속한 거죠. 그리고 라지 DA. 그런데 J하고 F의 역행렬 T는 F의 마이너스 T는 시간의 함수지만 DA 자체는 시간의 함수가 아니니까 이건 시간에 대해 상수로 보고 J와 F-T가 곱해진 걸로 보고 J에 대해서 변화율 한번 물질 미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F의 마이너스 T에 대해서 물질 미분 한번 하고 그러면 J에 대해서 물질 미분한 거는 이제 쉽게 구해지죠. 트레이스 L의 J 트레이스 L의 J 요 위에서 정리가 됐었죠. 그죠? 위에서 정리가 됐냐. 요거는 LII의 J 이렇게 정리가 됐죠. 여기서.
LII를 그 기호로 약속하기를 트레이스 L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J 닷은 LII의 J는 트레이스 L 텐서의 트레이스의 J. 트레이스라는 게 대각선항을 다 더한 걸 트레이스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 J 닷에 트레이스 L에 J 대입하고 그 다음에 F-T의 물질 미분은 뭐냐? 요거는 우리가 앞서서 뭘 미리 구했었죠? F의 역행렬의 물질 미분 구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트랜스포즈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F의 역행렬의 물질 미분은 요거다. 그러면 요거에 트랜스포즈 한 거는 뭐냐? 요 전체다 트랜스포즈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즈 한 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F-1에 L 곱한 걸 트랜스포즈 하니까 각각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순서를 바꾼 거죠. 그죠?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J의 F-T와 라지 DA를 묶고 그 다음에 왼쪽에 뭘 뽑아낼 수 있냐면 트레이스 L의 단위 행렬 I 그 다음에 L의 트랜스포즈. 여기 왜 단위 행렬이 나오냐면 트레이스 L은 L 텐서의 대각선 성분 3개를 그냥 쭉 더한 거기 때문에 스칼라야 그냥 스칼라기 때문에 스칼라를 묶어주고 싶으면 그 뒤에다 반드시 단위 행렬을 곱해서 묶어줘야 된다. 지금 오른쪽은 행렬 곱하기 벡터죠. 그죠? 행렬 곱하기 벡터니까 벡터란 말이에요. 이 벡터로 묶어내려면 이 가로 안은 단위 행렬을 하나 곱해줘야 돼요. 즉 L 트랜스포즈가 텐서기 때문에 텐서랑 짝을 이루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차원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단위 행렬을 곱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DA의 변화율은 DA에다가 이런 텐서를 곱하면 변환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강의 자료 마지막 주제인데 변형속도 텐서하고 스핀 텐서 정의하려고 하는데 변형속도 텐서는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속도급의 텐서 플러스 자신의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어떤 텐서든 간에 자신하고 자신의 트랜스포즈를 더하게 되면 반드시 대칭 텐서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 전체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다시 자신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L뿐만 아니라 L이 아닌 어떤 텐서든 자신하고 자신의 트랜스포즈 더하면 그게 대칭 텐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요게 이제 이 D를 갖다가 변형속도 텐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정의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와 짝을 이루도록 스핀 텐서를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신에서 속도급의 텐서의 자신에서 자신의 트랜스포즈를 뺀 것을 절반으로 나눈 거. 그런데 이렇게 어떤 텐서든 간에 자신에서 자신 트랜스포즈를 빼게 되면 어떤 성격을 갖는 텐서가 되냐면 스큐 시메트릭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반대칭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어요. 반대칭 텐서가 돼서 요거에 그 트랜스포즈를 하면 반드시 마이너스 9를 붙인 게 나와요. 이렇게 된다면 요거는 여러분들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자신하고 자신의 트랜스포즈를 더한 걸 절반으로 나누는 거는 항상 대칭인 성질을 갖고 있고 여기 빨간색을 표시한 것처럼 그 다음에 자신에서 그러니까 속도급의 텐서에서 속도급의 텐서의 트랜스포즈를 뺀 것을 절반으로 나눈 것은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원래 W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반대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대칭과 반대칭 텐서는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둘을 대칭과 반대칭을 그러니까 D와 변형속도 텐서와 스핀 텐서 W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L이 된단 말이에요. 변형속도 텐서 L이 돼요.
그러면은 이 D와 W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신장 속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해 봅시다. 신장 속도는 뭐냐면 미소선 요소의 원래 자신의 길이에 대해서 얼마나 그 미소선 요소가 변화하느냐, 변화율을 자신의 크기로 나눈 것을 신장 속도로, 그러니까 잡아당겨지는 속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 dx-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요거를 이 크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dx를 자신 내적한 거에 루트를 취하면 이게 바로 dx 미소선요소의 크기잖아요. 그죠? 그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변화하느냐. 왜냐하면 이 물질 미분의 의미가 뭐예요? 동일한 질점을 추적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선요소를 추적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면요소를 추적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부피 요소를 추적하면서 그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물질 요소라는 건 항상 질점을 쫓아가면서 변화는 빠르기, 즉 변화율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요 루트는 어떤 요거를 우리가 제대로 함수로 표현하면 루트라는 기호지만 요걸 우리가 제대로 어떤 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트릭이 프로그래밍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요거는 dx.dx라고 하는 내용물을 2분의 1승 한 거가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 루트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다항식의 일종인데 다항식은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의 n승이다. 그러면 그 2분의 1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요 내용물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두 개의 곱으로 나타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미분하면 되는데 2분의 1이 지금 어디로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2분의 1이 분모에 지금 2가 있죠. 그다음에 요 두 함수의 곱이니까 물론 이제 그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이긴 하지만 곱이니까 앞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물질 미분. 그다음에 더하기 오른쪽에 있는 거에 물질 미분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벡터의 내적은 이 순서를 양쪽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죠. 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서로 더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요거는 이제 아주 포멀하게 형식을 다 지켜가면서 정리를 한 거고, 요거는 자 왼쪽은 뭐예요? dx 닷을 ldx라고 그랬죠. 요 dx 닷을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미리 구한 적 있죠. 선요소의 물질 미분. 선요소 양분. 선요소의 물질 미분 LDX예요. 그죠? DX 닷은. 그죠? 선요소의 물질. DX의 저기 뭐야. 그러니까 요게 맞는 얘기. 아까 제가 다른 슬라이드로 잘못 가서 얘기했는데 dx의 물질 미분 즉 변화율은 L 곱하기 dx란 말이에요. 그죠? L 곱하기 dx. 그런데 여기에 지금 dx 닷의 내적하기 dx는 요거는 벡터 매트릭스의 그 연산 법칙에 따르면 요 앞에 있는 벡터의 트랜스포즈에 뒤에 있는 벡터 하면 되죠. 그죠? 그럼 앞에 있는 벡터가 내용물이 뭐냐면 L 곱하기 dx였어요. 그거에 트랜스포즈 하면 위치를 바꾸고 각각 트랜스포즈 한 것이 순서대로 쓰여지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항은 dx의 내적이니까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dx 트랜스포즈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벡터를 곱하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벡터는 LDX예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는 전부 dx 트랜스포즈가 곱해져 있고 오른쪽에는 그냥 dx가 곱해져 있다. 그러니까 서로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 dxt 나누기 dx 하면 이걸 우리가 뭘로 지금 표현했냐면 스몰 nt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미소선 요소 dx의 방향 단위 벡터로 표현한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곱해지는 거는 스몰 dx 나누기 dx 자신의 크기니까 이거를 스몰 n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미소선 요소 dx의 방향 단위 벡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내용물이 뭐야? 곱해지는 게 2분의 1의 L 트랜스포즈 더하기 L이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정의해놨어요? D라고 정의해놨잖아요. 변형속도 텐서로 정의를 해놨죠. 그래서 신장 속도라는 건 미소선 요소가 늘어나는 빠르기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느냐, 현재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느냐, 그 미소선 요소가. 그래서 스몰 n을 변형속도 텐서 양쪽에서 곱해버리면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변형속도 텐서는 여기서 이제 참고할 여러분이 이제 고민해야 될 게 고민이 아니라 좀 기억해야 될 게 변형속도 텐서는 특정 질점에서 그냥 딱 알 수 있는 값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변형속도 텐서는 뭐에 의해서 계산돼요? L에 의해서 계산돼요. L은 뭐에 의해서 계산돼요? 속도 텐서의 속도 벡터에 의해서 계산돼요. 그래서 속도 벡터를 속도 9배를 구하면 L이 바로 계산되니까 질점 하나에 대해서 D가 계산돼요. 그런데 왼쪽에 n 트랜스포즈, 오른쪽에 n이 곱해진다는 건 뭐예요? 미소선 요소의 방향이 고려돼야 된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미소선 요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 밑에 얘기는 뭐 거의 비슷한 얘기를 지금 똑같이 거의 비슷한 얘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기 바라고.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강의가 마칠 것 같은데 지금 슬라이드가 한 장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질점 주위에서 각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느냐, 그러니까 즉 전단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어요. 요 위에 요 절반 이상의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 각자 보면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 얘기는 임의 각도에 대해서 이 각도가 세타만큼, 그러니까 원래 기준 모양에서 대문자 세타, 왼쪽 표시한 이 기호가 바로 그리스 문자의 대문자죠, 세타. 대문자 세타만큼의 각도를 이루고 있던 거. 이 그림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 위치가 조금 별로 바람직한 위치는 아닌데, 이게 대문자 세타였던 게, 근데 이 각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두 개의 미소선 요소를 생각을 하면은 그 두 미소선 요소가 이루고 있었던 기준 모양의 각도가 대문자 세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현재 모양에서는 그 관심이 있는 있었던 두 미소선 요소가 스몰 dx1, 스몰 dx2가 됐을 테니 그 각도가 세타가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차이를 우리가 감마로 나타내고 있어요. 대문자 세타에서 소문자 세타 빼면 그 차이를 감마라고 나타내도록 하자. 그러면 이 감마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바뀌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코사인 세타를 물질 미분하면 이 세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바뀌느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를 이게 사실 이제 이 사이에 좀 뭐가 들어가는데 코사인 세타 자리에 뭘 대입해야지 이 관계를 얻을 수 있냐면 그냥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군요. 자, 요게 요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라지 세타는 시간의 함수가 아니고 감마는 시간의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감마 닷의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결국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어떤 각도냐면 현재 스몰 dx1과 스몰 dx2를 내적한 결과다. 그럼 코사인 세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두 개 벡터의 곱이니까 왼쪽 물질 미분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물질 미분하고 순서대로 물질 미분해서 더해주면 왼쪽 물질 미분한 게 지금 요 위에 정리가 되죠. n 다시.
그래서 각각 차례대로 집어넣고 정리를 주르륵 해주면 결과적으로 제일 아랫줄에 있는 것처럼 계산이 될 수 있다. 지금 여기 화면에는 조금 안 보이네요. 자, 이런 경우를 만약에 우리가 직각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면, 감마 다시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느냐? 2배의 n1 벡터의 트랜스포즈의 d의 n2 벡터. 이게 뭐야? 아까 신장 속도 2배 한 거죠, 그죠? 그런데 말을 잘못했어요. 이건 신장 미속도는 미소선 요소 하나에 대한 거고, 이거는 그 형태는 비슷하지만 지금 두 개 서로 다른 직각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미소선 요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느냐. 즉, 요 빨간색으로 그린 거죠. 요 각도 90도가 감마다스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느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전단 변형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강의 자료를 간단하게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카톡방, 그다음에 단톡방을 이용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승로 조교가 그거를 모아서 저랑 상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음 강의 시간에서 답을 하거나, 아니면 이승로 조교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즉시 대답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